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오랜만에 또 녹화를 시키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당분간 녹화를 못 시켰는데, 서울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쌍방울이라든가, 그리고 EMW 같은 거 매수했냐고, K옥션 같은 거 매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매수한 거는 매수한 거고, 뭐, 매수 안 한 거는 또 매수 안 한 거겠죠. 저라고 뭐, 불러주는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매수를 해도 되겠다. 스윙으로 조금 봐도 되겠다. 아니면은 단타는 그날 당일날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뭐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든가, 아니면은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일봉상에서 다시, 그러니까 뚫었으니까, 일봉상에서 뭐 볼린저 밴드 선이라든가 21선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눌림 자리 나오면은 21선, 일봉상에서 21선 근처 오면은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몇 분한테 이렇게 한 바라고 이 종목을 드린 건데,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이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전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돈을 못 나가지고. 그러면은 앞전에 이 쌍방울 그룹이 이 경쟁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반사익으로 다시 요 종목들이 튀지 않을까. 저는 쌍방울이 인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쌍방울 그룹에서 뭐 쌍용차를 갖다가 뭐 인수한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해요. 대신에 거기에 따른 반사익으로, 에디슨에 따른 반사익으로 쌍방울 그룹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저도 진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뭐 저도 그러니까 원상 먹고 나왔거든요. 뭐 이거 뭐 제가 뭐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요때 한번 손절했어요. 처음에 손절했는데 생각하니까 가겠다 싶어서 요걸 잡았어요. 잡고 그냥 버티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뭐 다들 뭐 잘 하시겠지만, 이게 안 뜨네요. 이제 뜨네요. 이게 시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차트를 많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에 갔더라고요. 그래 시간에 팔고 상을 팔고, 장중에는 제가 차트를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로 이제 팔고, 시외 상에서 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상에서 던졌어요. 뭐 정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또 상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두탕 가는 거는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더 가면 더 먹으면 좋죠. 솔직히 더 가면 더 먹으면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나누스라는 종목 들어가고, 같은 그 쌍방울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요때도 상에서 그냥 던졌어요. 저는 보통 잘 안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나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는 걸 제가 몇 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에서 안 들고 있다 계기다가 다음날 이는 걸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주면은 챙기려고 저는 매매를 하는 쪽이에요. 다 본인마다 이제 개개인의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성향이 있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주면은 한 10% 정도 주면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EMW라는 종목 계속 사람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매수하는 것도 있고 안 매수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을 앞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 정지 먹은 거 있죠. 이렇게 저는 이런 정지 먹은 종목들을 물릴 때도, 물리가 손절할 때도 있는데, 이 정지 먹은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처음에 뭐 떴다가 하락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하락을 하든, 이런 종목이 쭉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다 이 볼린저 밴드 선 있죠. 요 볼린저 밴드 선을 한번 딱 뚫은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면 20선 오면은, 이 일봉상의 노란선이 20선이거든요. 제 차트 기준상으로. 이 20선에 오면은 이 종목이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만큼 하락을 한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요렇게 되는 유형이 많아요. 요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볼린저, 이 까만 선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강하게 뚫어 올린 다음에 20선을, 또는
여기 출발점 있죠. 요 자리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거나 아니면 20선을 갖다가 일봉상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은 보통 여기 전고 자리 있죠. 요 자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걸 갖다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차이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물론 먹을 수도 있고 요걸 버텨가지고 요 폭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게 다음 패턴이지만 요걸 뚫고 눌렀는데 여기서 이탈 안 하고 다시 올라가면 요만큼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폭을 잡아놨고 한 20-30% 주면은 요 폭이 지금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방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수익을 주면은 이 장기 평선 있죠. 이 240선이나 480선은 언저리 오면은 뭐 분할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이제 매도를 많이 해요. 그래 해야지만이 이제 제가 저는 중장기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하긴 하는데 근데 잘 안 해요, 솔직히.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 외에는 잘 안 하는데, 이 종목도 계속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 기준상에서는 이 종목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한 15% 정도 수익 났었어요. 15% 정도 수익 나 있는데도 조금 더 추매를 했어요. 이거는 아직 팔지도 않았지만은 제 기준상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우상향을 하잖아요. 우상향 하다가 빠지거나 이탈하면은 저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매하고 해갖고 한 11% 정도 수익 나 있는데, 요 종목은 이 흐름 있죠. 요 흐름만 안 깨지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 1차적으로 전고자리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40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밑으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고자리까지 내려오면 아마 요 정도가 매도 타점이 1차 매도 타점이 되지 않을까,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서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진 먹었던 자리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만약에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은 요만큼의 대칭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대신에 요 자리 있죠.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대칭으로 또 빠져버리거든요. 요만큼 빠진 게 다시 올라왔다가 요래 내려왔던 종목이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면은 대칭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더 훨씬 많이 빠지겠죠,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꼭 잡고 하시라는 거죠. 근데 바닥권에서 우리가 봐도 이제 바닥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요 차트 안에서만 보면 바닥권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나간 흔적은 없고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버텨볼만 하다는 거죠. 제 기준상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고 조금씩 모아간다든가 아니면 스윙으로. 근데 이것도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갖고 또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저점을 높여간다든가 아니면은 우상향하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저는 이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어디 올려놨더라? 스윙으로 올렸나? 이게 스윙으로 올려놨죠. 여기 올려놨는데 좀 됐어요. 이게 올려놓은 지 3월 15일날 올려놨죠. 3월 15일날 올려놨는데 지금 4월달인데 그냥 이래 들고 가는 거예요. 요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많은 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은 돈으로 그냥 요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수익폭은 수익은 안고 가야겠죠. 손절을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죠? 손절하면은 바로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탈은. 그러니까 한번 조금 길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요까지를 목표를 잡고 가되 요는 이제 자리에 오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저는 요까지는 안 봐요. 솔직히 요까지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챙기는 면,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요런 종목을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이 진짜 이렇게 급등이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매물을 다 뚫어 올린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뚫고 눌러줬을 때 이탈 안 하고 장기 이평선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240선에서 뚫고 눌러주는데 이탈 안 하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빵빵 들어올 때 요때 들어가면은 요 480선까지 또는 480선 뚫고 위에 올라가면 종고 자리까지 이런 자리까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 그러니까 요래 뚫었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 수익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아직 수익 중에 있습니다. 팔지는 않아요.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카페에 제가 가기 전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제가 27일인가 이때 종목도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흐름을 봐라고 하잖아요.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은 그 종목들, 가치 있는 종목들의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시면은 여기도 이 제지주들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올린 종목들 중에서는 하나도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산 거는 무림 SP라는 종목을 샀어요. 오늘 이제 상을 간 종목인데, 근데 이게 무림 SP가 보시면은 이 제지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위에가 제 본 차트거든요. 본 차트인데 이렇게 저는 표시를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대충 저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 거래량 없이 하락하던 종목이 어느 지점까지 내려와서는 옆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옆으로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계속 빵빵 터져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 분명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요때 처음에 이 골팠던 요 자리, 그죠? 요런 자리를 이탈 안 하고 저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이탈 안 하고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래 바로 갈지 아니면 눌렀다가 요래 갈지는 저도 몰라요. 대신에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이 되었으니까 세력들이 들어왔으면 누군가가 세력이겠죠. 이 세력들이 과연 뭐 5% 3% 먹고 빠지려고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길게 보고 여기 저항대잖아요.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딱 저항까지 왔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물대까지 왔는 게 이 자리가 30% 상한가 자리거든요. 근데 맞고 눌림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눌림이 나왔다가 이 종목은 뭐 오늘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노려보는 거지 뭐 추격하고 이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입됐는데 장기 평선을 이탈 안 시키네. 그래? 그러면은 앞전에 전고 물량을 갖다 뚫었다가 눌렀는데 저점을 높였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라는 거. 항상 이 뚫고 눌렀는데 20선 이탈 안 하는 자리가 원래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뚫었는데 눌림이 20선 밑에서 놀면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뚫었는데 잘 올라가다가 눌렀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탈 안 시키고 반등 나오는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뭐 저도 이게 그닥 타점이 좋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도 뭐 팔기는 상한가에 팔라고 딱 했는데 어디 아프나 상한가에 팔라고 했는데 풀리자마자 욕심을 좀 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계속 이제 상한가에 한 연이틀 뭐 현대사로도 그렇고 현대사로도 투상해서 팔았죠. 쌍방울도 뭐 전날 시외에 상 갔다가 당일날 상 가서 팔았죠. 나노스도 그날 당일날 상 가서 팔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상에서 충분히 팔 수 있었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뷰에 갔는데도 안 팔고 있다가 이래 빠진데 눌림 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 털어냈는데 뭐 그거에 딴 건 없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제지주가 전부 다 흘러가는 흐름들이 보일 때 차트가 그 중에서 가장 매집이 잘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지금 다르고 차트는 틀려요. 내일은 또 차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일 또 문고리 다르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저점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차트는 이런 자리들을 지켜줌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이탈 안 하면은 한 번 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지주 이런 종목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지만 이는 차트 가만히 가다가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 이래갖고 골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막 흔들다가 이렇게 골 쭉 파고 이래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세력 마음이니까. 대신에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와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는 것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제가 수익 내고 나왔는데,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 카페에도 계속 내가 올려놨는데, 요 종목들이 요런 게 매집이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5%든 10%든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 종목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앞전에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를 갖다가 뚫어 올렸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이 볼린저 밴드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자리, 요때 요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21선 일봉상의 이 노란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당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 요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 나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죽이면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튀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요런 자리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뚫어야겠죠. 근데 여기 물량을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살짝 눌림이 나오면 땡큐하고 잡아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는 뭐 검색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보고 물론 이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잡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차트 많이 보세요. 뉴스도 많이 보고, 뭐 그렇다고 뉴스를 보고 뭐 매매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는 거죠. 뉴스가 떠도 뉴스가 나와도 차트가 이쁘지 않으면은 이래 하방으로 가는 차트에서는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차트를 돌려 가지고 안착을 시켰을 때, 그리고 그게 일봉상에서 이 20선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 20선을 뚫었을 때 볼린저 밴드까지 1차적으로 요는 자리까지 보는 게 여기 2%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는 것만 잘 잡아도 조금 더 안정권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선을 갖다가 21선을 갖다가 뚫어 올렸다는 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 개미들이 이 21선을 뚫지는 못해요. 어떠한 큰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21선을 뚫어 올리면 위에 볼린저 밴드까지 1차적으로 거진 상승이 나와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많은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치고 이래 바로 뚫는 것도 있고, 눌렀다가 볼린저 밴드 타고 가서 21선에 왔을 때 안착했을 때 그때 치고 눌러줬을 때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21선에서 탁 지지를 받을 때 요때가 또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K옥션이라는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분한테 이렇게 K옥션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K옥션도 저는 물려가 있어요. 한 3% 정도 물려가 있는데 이 종목도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은 스윙으로 갖고 가려고 뭐 이제 하는 종목인데, 요렇게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첫 번째 21선에 닿이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더 힘이 강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가는 것도 있지만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매매하는 거랑 아니면 뭐 그냥 매매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흐름 방향을 갖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으면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거는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아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탈하더라도 요는 자리까지 장 매물이 많아 요 강하게 뚫어 올렸죠.
요때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누군가 분명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때 거래량만큼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런 종목 살짝 나오다가 눌렀다가도 이래 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다시 대칭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꼭 손절은 하시고 이런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옥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NFT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억수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차트를 길게 놓고 보세요. 길게. 그래야지 이제 차트의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 뭐 시외에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은 동양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뭐 하이스틸,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물론 쌍방울이나 강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은 고수의 영역이에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벌써 여기 전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전고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요래 갔다가 이래 튀었다가 이래 갈 수도 있어요. 대칭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요는 자리에서 만약에 물려버리면은 이런 걸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은 보지 마시고 요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뭐 때문에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해서 이런 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 자리에서 진입해가지고 눌렀다가 이래 간다고 해갖고 대충으로 이만큼 간다고 그래갖고 요걸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 고수들이 하는 거라서 저도 이런 종목들은 안 봐요. 이제 끝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튀었던 종목들이 눌러줬을 때 이탈 안 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죠.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앞에 물량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 안 시키고 눌림 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고점도 아니고, 그죠? 눌림 자리에서 21선과 볼린저변을 강하게 뚫어 올렸다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탈 안 시키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스튜디오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뚫어 올렸잖아요. 뚫어 올렸는데 이 볼린저변들 찍었는데 이탈 안 시키잖아요. 그럼 내일도 음봉 나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볼린저변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다시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 그걸 계산하고 스튜디오 센터도 시간이 뭐 한 5% 6%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다는 거죠.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여기 강하게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강하게 뚫어 올렸으면 요런 자리까지 눌렀다가 볼린저 밴드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은 20선까지 빠질 거고,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죠. 아무튼 제가 설명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잘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르쳐 설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웰코린도 요때 해드렸죠. 요때 튀었다가 눌렀을 때, 그죠? 요거 보면은 웰코린 한택도 있어요. 카페에 보면은 여기 요런 폭을 먹을 수 있거든요. 요거 몇 프로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11% 정도 튀었죠. 그래 제 기준에서는 항상 마이너 여기 있죠. 웰코린 한택도 웰코린도 이렇게 해놨지만은 한 10%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먹으면 치고 빠지는 게 가장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욕심내지 마시고 항상 주면은 분할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격하는 거는 10종목 추격하면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개미들은 10종목 추격을 하면은 한 8종목은 손실이 나요. 두세 종목이 수익이 나는데 그 두세 종목 수익 난 것 때문에 계속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습관을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걸 버리시고 되도록이면 출발 전 자리들 이런 거 있죠. 오스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 기준상에서 오스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량이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때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을 했잖아요. 20선. 이탈하면 손절하면 돼요. 손절하면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매수 타점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전고까지 보시면은 한 15%까지 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7%에서 10%만 챙겨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차트 보면 흔히들 뭐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MP대에서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 빠져나간 거래량이 요 밑에서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보다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선을 이탈 안 시키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멀리 보면 요노 48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240선 밑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240선을 한번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0선을 다시 지켜줘요. 그러면은 240선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240선을 뚫고 안착한 다음에 480선까지 가려고 뚫었다는 거죠. 요 자리 요때. 그러면 요런 종목은 천천히 모아 가시든가 아니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21선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요런 단타 자리 구간을 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이 뭐 제가 뭐 지난 차트 갖고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뭐 지난 차트 갖고 설명은 뭐 지난 차트 갖고 하겠죠, 대부분. 근데 카페에는 지난 차트 갖고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올려놓을 때는 가기 전에 이렇게 요런 매물을 뚫어 올렸으니까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때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가. 그럼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저는 제 기준상에서는 일봉상에 무조건 21선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20선의 밑에 있느냐 아니면 뚫고 안착을 했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가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트를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21선을 뚫고 안착을 했던 종목들. 요는 갈 종목은 일단 패스할게요. 뭐 펜 이런 종목도 괜찮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도 괜찮지만 이런 종목은 추격이 되니까 첫발 내디딜 때 있는 종목들을 잘 한번 봐서 한국 패키지도 제가 21선 여기 카페 올려놨죠.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요때 누군가 들어왔는데 요 자리 들어오면 매수 타점인데 오늘 뭐 많이 안 올랐죠. 솔직히 제지주 관련 중에서. 근데 제지 관련 뭐 한창제지나 뭐 이런 거 많죠. 신풍제지나 많은데 차트가 그날 당일날 거래량이 제일 빨리 들어오고 수급이 제일 들어오는 사람들 단타 치는 분들은 뭐 그런 종목들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20선 근처에서 잡으시고 손절을 20선으로 하는 게 가장 알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